종신계약으로 인해 오랜 세월 드라큘라의 집사로 살아가던 램필드가 퇴사를 마음먹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판타지 액션 영화 램필드에 관한 10가지 잡지식 지금 출발합니다. 디즈니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워너가 DC 확장 유니버스를 구축하던 사이 유니버설은 1930년대 자신들이 배급했던 클래식 호러 작품들의 캐릭터들로 하나의 세계관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죠. 시작은 드라큘라 전설의 시작이었으나 본전에 가까운 흥행을 거두게 되면서 후속작인 미라를 일명 다크 유니버스의 출발점으로 삼았는데요. 톰 크루즈의 액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던 그 미라 3부작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보여주면서 비평과 흥행 모두 실패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결국 유니버설은 프랑켄슈타인, 지킬 박사와 하이드 등 다양한 내용을 보여주려던 다크 유니버스를 해체하고 각자 다른 이야기로 영화를 기획하게 됐죠. 그 결과 투명인간의 공포를 담은 저예산 작품 인비저블맨이 팬데믹 직전 대박 흥행에 성공했고 램필드 프로젝트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램필드는 레전드 좀비물 워킹 데드 시리즈의 크리에이터 로버트 커크먼이 원안과 프로듀서를 맡았는데요. 그는 1897년 출간된 브람 스토커의 고전 드라큘라를 참고하던 중 드라큘라의 이야기를 그의 주변인의 시각으로 풀어내면 어떨까 하는 질문에서 이번 작품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램필드는 평범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였고 우연히 만난 드라큘라의 꿰매 넘어가 그의 직속 비서가 된 인물인데요. 램필드와 드라큘라 사이에서 볼 수 있는 해로운 관계성 요소를 부각해 블랙 코미디를 만들어냈고 이 관계성은 흡사, 상사와 부하 직원에서 오는 직장 내 스트레스라는 공감대를 만들어내죠. 2021년 8월 주연 램필드 역으로 니콜라스 홀트가 처음 캐스팅됐는데요. 참고로 드라큘라 역할의 니콜라스 케이지와는 2005년 웨더맨에서 부자지간으로 호흡을 맞췄었죠. 원작 소설의 램필드는 최소 59세인 인물로 설정이 됐었으나 많은 공연, 영화 등의 각색 버전이 그를 청년으로 묘사했고 이번 작품 역시 청년 시절의 드라큘라의 시종이 된 것으로 설정됐죠. 니콜라스 홀트는 훔칠 수 있는 건 모두 훔쳤다는 말과 함께 온전한 캐릭터 이해를 위해 고전 소설과 작품 모두를 간파했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캐릭터에 대한 현대적인 재해석이 있는 만큼 제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선에서 많은 자유를 주기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작품에서 램필드가 가진 폭발적인 힘의 원천은 벌레를 먹는 것에서 오는데요. 제작진은 3D 프린터를 사용해 실제 크기의 바퀴벌레, 딱정벌레, 지렁이와 개미 등 총 100여 개의 벌레 종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후 제작된 벌레 틀에 캐러멜을 넣고 그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의 재료를 이용해 식용벌레를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니콜라스 홀트는 영화 제작 전 크리스 맥케이 감독과 만나 일명 벌레 시식회에서 제작진이 직접 만든 식용벌레뿐만 아니라 시중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종류의 식용벌레를 맛봤습니다. 니콜라스 홀트는 다양한 맛의 건조 귀뚜라미와 같은 실제 곤충을 먹었는데 감자맛 벌레는 정말 벌레 같은 맛이라 추천하지 않는다는 후기를 전했죠. 램필드의 강도 높은 액션 시퀀스를 위해서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에서 캡틴 아메리카의 스턴트 더블로 활동하는 등 100여 편이 넘는 장면에서 액션 코디네이터 겸 스턴트로 활약한 크리스 브루스터가 합류했는데요. 니콜라스 홀트도 사실감을 더하기 위해 리허설이 시작되기 전부터 LA에서 6개월간의 특훈에 돌입했죠. 크리스 브루스터는 니콜라스 홀트는 액션을 아주 빨리 배웠다, 근육에 각인될 정도로 반복해서 훈련한 결과 촬영에 들어갔을 때는 그 다음 동작을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11월 드라큘라 역할로 캐스팅이 확정된 니콜라스 케이지는 네모 선장, 슈퍼맨, 그리고 드라큘라를 연기 경력을 시작할 때부터 꿈꿔왔었는데요. 그는 이미 뱀파이어의 키스를 통해 뱀파이어 캐릭터를 연기한 바 있었죠. 참고로 그의 삼촌인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은 드라큘라를 감독했고 배급사는 키아누 리브스 대신 니콜라스 케이지가 변호사 조나단 하커 역할로 캐스팅하기를 원했는데요. 하지만 삼촌은 이전에 함께했던 작품 패기수 결혼하다에 좋지 않은 연기를 예로 들며 캐스팅을 거부했죠. 다행히 니콜라스 케이지는 라스베가스를 떠나면을 통해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으며 명배우로 거듭나게 됩니다. 크리스 맥케이 감독은 니콜라스 케이지와의 첫 대사 연습 당시를 회상하면서 니콜라스 케이지는 드라큘라의 목소리에 바로 집중하며 작업을 시작했다라고 전했는데요. 캐릭터 구축을 위해 그는 드라큘라의 고전 작품들을 비롯해 캐릭터의 관계성 이해를 높이기 위해
대학의 졸업을 참고했습니다. 졸업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답답함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청년 벤자민이 여자친구 일레인의 어머니 로빈슨 부인의 육체에 빠져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기성세대에게 갇힌 젊은 세대의 상황과 심리를 탁월하게 보여준 작품으로 해로운 관계성이라는 램필드의 주제와도 연관된 것이었습니다. 램필드는 이민자 2세가 겪는 정체성을 담아낸 페어렐로 아시아계 최초 골든글로브 뮤지컬 코미디 영화 부문 여우주연상을 받은 아카피나의 첫 번째 호러 장르 영화인데요. 아카피나가 연기한 레베카 역시 자신이 일하는 경찰 조직 그리고 경찰과 밀월 관계인 조직 로보 패밀리와 해로운 관계성을 지닌 캐릭터죠. 아카피나 역시 과거 드라큘라 영화들을 섭렵했는데 가장 좋아하는 작품으로는 레슬리 닐슨의 코미디 버전인 못 말리는 드라큘라와 톰 크루즈, 브래드 피트 주연의 뱀파이어와의 인터뷰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교통경찰로 좌천된 캐릭터인 만큼 교통수신호도 배웠다고 하네요. 제작진은 드라큘라의 외적인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했는데요. 드라큘라의 시그니처인 송곳니와 손톱을 3D 프린팅으로 제작, 니콜라스 케이지는 하루에 14시간 동안 특수 분장을 하고 촬영에 임해야 했죠. 하지만 장시간의 분장에도 니콜라스 케이지는 힘든 기색 없이 드라큘라 분장을 정말 강렬하게 만들어냈다. 마치 마법 같았다라고 전했고, 아카피나 역시 분장을 한 니콜라스 케이지를 처음 봤을 때 등골이 서늘할 정도라고 분장 상태를 칭찬했습니다. 제작진은 현대 드라큘라는 성에 살지 않는다라는 포인트와 함께 극중 다친 드라큘라의 상황에 맞춰 폐업한 병원 지하를 그의 은신처로 삼았는데요. 제작진은 낡은 타일과 오래된 핏자국, 산소 튜브와 파이프 등으로 오싹한 분위기의 은신처를 꾸몄죠. 공간 정중앙에 놓인 피해 왕자는 제작진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장치인데요. 드라큘라의 온전한 부활을 위해서 램필드가 정맥주사로 그에게 식사를 제공했을 거란 가정하에 낡은 치과 수술 의자를 뼈대로 수십 개의 피 주머니를 달아 왕자를 만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램필드에 관한 10가지 잡지식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버튼 꾹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